3명입니다. 어제는 한 분이 추가로 사망하셨고 누적 사망자는 433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과 관련해서는 10월 8일 날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접촉자 조사 과정 중에 10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입니다. 경기도의 동두천시 친구 모임과 관련해서는 7명이 추가가 되어 현재는 총 15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스포츠 아일랜드와 관련해서는 10월 6일 날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접촉자 조사를 통해 총 6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전의 유성구 일가족 모임과 관련해서는 10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한 후에 접촉자 조사를 통해 1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총 14명입니다. 가족이 7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가족 중에 1명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7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는 29명, 조금 많은 숫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9명, 지역사회 격리 중에 20명이 확인이 되었고 외국인이 24명이었습니다. 추정 유입 국가는 네팔에서 들어온 13명이 한꺼번에 확인이 돼서 숫자가 좀 늘어난 상태이며 인도가 4명, 우즈베키스탄 3명, 필리핀 2명 등이었습니다. 지난 일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최근 일주간은 일일 평균 61.4명으로 직전보다는 4명 정도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직전 일주 정도는 추석 연휴가 계속 지속이 돼서 확진자 숫자가 조금 적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간 집단 발생 신규 건수는 전주 대비해서 4건이 감소하여 9건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감염 경로 조사 중인 비율은 20%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방역망 내의 관리 비율도 80%를 충족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최근 일주간은 평균 13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하게 10명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간의 사망자 규모는 조금 감소하여 1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의 연령대는 8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1명, 그리고 60대 2명, 50대가 1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10명 모두 기저질환이 있으셨습니다. 여전히 연령대별 치명률을 보시면은 80대 어르신들은 21.4%의 치명률을 보여주고 있고 70대는 7.2%, 60대는 1.2%로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서의 치명률은 계속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간의 감염 경로를 보시면 국내 집단 발생이 25.3%, 선행 확진자하고의 접촉이 18.6%, 조사 진행 중인 게 21.1%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료기관 그리고 또 추석 연휴 이후에 가족 지인 간의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방문 판매에서의 신규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경기 북부 지역의 군부대 2군데에서의 집단 감염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령층 기저질환자가 많고 감염률, 중증도가 높은 정신요양병원 또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손위생, 그리고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 외부인 방문 금지 등 시설 내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 지역에서는 고위험 시설의 종사자나 아니면 출퇴근을 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일제 선별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기획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 단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자칫 느슨해질 수도 있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전국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여도 수도권처럼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지역은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2단계 조치의 일부가 유지가 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위반 당사자 및 관리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대규모 유행을 억제하고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셨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염의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환절기를 맞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0주차, 그러니까 9월 27일부터 10월 3일간에 걸친 그 40주차에 대한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의 발생 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1.4명으로 전년 동기간 3.9명보다는 약간 감소하였고 아직은 유행 기준인 5.8명보다는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 결과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검체 중에는 아직까지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올해부터는 인플루엔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검사 전문 의료기관으로 검사가 의뢰된 검사 수탁기관들을 대상으로 병원체 감시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주차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전체 검사가 의뢰된 호흡기 검체 중에 1.9%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인플루엔자 그 주의보호를 내릴 정도의 수준의 발생은 아니지만 일부 호흡기 유증상자와 또 입원 환자 일부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례적인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의료기관 및 국민들에게 인플루엔자 통합감시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을 재개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백신을 접종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서는 접종 대상자께서는 가급적 사전 예약을 하고 내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병의원에서도 특정일로 접종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접종으로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씻기, 손 소독제 등을 통한 손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연기하고 필요시에 선별진료소를 통한 진료와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이러한 단계 조정의 결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의 증가, 또 수용성이 낮아지는 점들을 고려하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생계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신규 확진자는 50명에서 70명까지 매일 발생하고 있고 또 잠복되어 있는 감염, 또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있어 경각심을 낮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방역의 시험대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에는 국민들과 또 여러 시설 관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참여,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한 관리와 점검, 그리고 방역 담당자들의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치가 어우러져야 이러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몇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경각심이 흐트러질까 가장 우려가 됩니다. 코로나 확산 시에는 우리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제 모두의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간 경험으로 코로나 감염이 위험한 환경과 행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은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환경, 또 거리두기가 되지 않은 밀집한 공간, 즉 산밀 환경이라면 어떤 시설이나 어떤 장소에서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공간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행동은 마스크를 벗고 밀접한 접촉을 하는 행동들입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침방울이 발생하기 쉬운 식사와 대화, 그리고 노래를 할 때는 그리고 또한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행동 등이 고위험 행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꼭 지켜주셔야 할 사항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그리고 산밀 환경을 피하기를 언제 어디서든지 생활화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아마 가을 산행 등 단체 여행과 행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체 버스의 여행, 그리고 단체 여행 후에 이어지는 식사와 뒤풀이 모임 등을 통한 전파도 위험합니다. 가급적이면 가족 단위의 안전한 여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온과 습도가 낮아지는 환경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에서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어지고 또 실내 활동은 증가하며 환기는 더욱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밀폐된 제한된 공간에서는 비말뿐만 아니라 제한된 에어로졸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자연 환기를 시켜주시고 손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 소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지난 몇 달간 보여주신 거리두기 실천과 연대의 노력이 지금의 좀 더 완화된 그런 일상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 요인은 주의하면서도 일상과 방역이 조화가 되고 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 조치, 방역 대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방역 당국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